여러분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의사 김부경입니다. 오늘은 연속 혈당 측정기가 왜 필요한지 또 그걸로 뭘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수련을 받을 때만 해도 인턴들이 체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를 이렇게 뽑으면 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너무 마음 아팠어요. 선생님 어제도 뽑았는데 오늘 또 뽑아야 돼요? 아침에 뽑았는데 지금 또 뽑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수긍하시고 체열하는 걸 좀 덜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혈당뿐만 아니라 혈액에 있는 많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정상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체열한 게 지금의 정확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나 더 변동폭이 큰 게 혈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열을 할 때 똑같은 조건에서 체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할 때 공복에 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년에는 공복에 있고 올해는 뭘 먹고 했다. 그럼 이게 똑같은 정보를 준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왜 필요한지, 뭘 볼 수 있는지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기는 특히 일형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기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의료 보험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형 당뇨병은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병이거든요. 밖에서 인슐린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컨디션이 좀 달라지면 이 인슐린이 양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거죠. 특히 일형 당뇨병 환자들은 어린 나이에 많이 발병을 하거든요. 저혈당에 굉장히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 저혈당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당뇨병은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고혈당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지만요. 저혈당은 단 한 번 발생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일형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는 자다가 실제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내분비내과 의사가 평생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있으면은 가디언 커넥트나 덱스콘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이 발생하면은 알람이 울려요. 또 이런 기기들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야 되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 적합하죠. 그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가장 크게 저혈당을 피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이제 이형 당뇨병에서도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겠죠. 저혈당을 피할 수 있는 목적으로요. 당뇨병 환자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평균 혈당이 알려줄 수 없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책이 유행했었는데 평균의 배신이라고요. 물론 이거는 인문학 책이지만요. 평균이 알려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죠. 어떤 상태를 평균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혈당도 똑같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평균 혈당을 보는데요. 이 평균 혈당을 보기 위해서 보는 값이 당화혈색소라는 값이에요. 이 당화혈색소는 뭐냐면은 혈색소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당뇨병 환자에서 목표를 6.5%를 조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가 의미하는 바가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뇨병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걸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노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레벨이 넘어가면 우리가 병이라고 이름을 붙여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조금 더 일찍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먼저 관리하면 이런 병들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옛날엔 이걸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여러분 건강검진에 공복혈당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공복시에 체열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에서는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이 연속혈당 측정기로 보니까 혈당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은 몇 년 안 있어서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빨리 디텍션해서 당뇨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당에 좋지 않은지 이 기기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어떤 음식이 많이 올리는지 사실 알 수가 없었죠. 그걸 알려면 실험을 했어야 됐어요. 특정 조건에 사람들에게 혈관을 이렇게 잡아놓고 어떤 음식을 주고 관찰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려면 대표적인 음식을 정하잖아요. 설탕 몇 그램 뭐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속혈당 측정기가 좋은 거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사람마다 다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 연속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나서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특정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혈당을 많이 올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혈당을 별로 안 올려. 자기가 처리해낼 수 있는 음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빵을 먹으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먹으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옥수수를 먹으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이거를 모두 개별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당뇨병이 없다 하더라도 연속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이 음식을 먹으니까 당이 특히 많이 올라가네? 그러면 이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라면 더더욱 정말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연속혈당 측정기가 정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달고 이게 어떤 정보들을 줄 수 있는지 저도 이거를 달고 너무너무 사실 재밌고 많은 정보를 제가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